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세 가지 이슈픽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체포 동의안 결국 부결입니다. 네. 네, 월요일 본회의에서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가결될 것이다, 예측 불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가결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좀 부결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투표 방침에 따라 투표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요. 총 투표수 293표 중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찬성표가 139표와 132표, 즉 47.4%와 45%가 나오면서 결국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모두 발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동의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싸잡아서 묘사를 했다.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았다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부결의 한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과 더해서 이처럼 한동훈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첫 번째로 체포 동의안 부결 이야기를 이제 다뤄봤고 두 번째 이슈픽 또 바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여야 날마다 오염수 공방입니다.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일단 3일 있었죠. 3일 내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방이 이어졌고 또 목요일에 어제 있었던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네, 일본이 또 이제 이르면 또 7월부터 방류 계획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이번 주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제 극한 대립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오염수 시찰 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출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국희 위원장을 포함해서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유국희 위원장,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고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시찰단으로 누가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괴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이외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으로 번지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강조했고요. 유국희 위원장을 2021년 바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이 오염수 대응책이 다르지 않다며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인과 일본인 대략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84%가 반대를 했고 찬성이 겨우 12%에 그쳤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고요. 반면 일본 국민은 찬성이 60%로 이 반대 30%보다 이 2배에 달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이제 우세해서인지 최근에
천일염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우리 정부 현재 그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도입하고요. 일일 브리핑을 매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제 실제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브리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런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없지만 개인 구매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염전 150개소까지 이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대책인데요. 12일부터 시작된 시운전이 2주 후에 끝나고 나면은 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시점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에 따라서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신동진의 정치 노트에서 네. 다시 한번 다루니까요.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서 빠지나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전기요금 그 고지서를 보면 고지서 안에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S와 EBS 등의 이제 수신료를 이제 전기요금을 낼 때 같이 2,500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관련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그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 골자는 바로 이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돼서 이제 분리징수하겠다. 뭐 이게 이제 골자인 거죠?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낸 것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199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0년 됐네요. 그렇죠.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수신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시청자들이 이 해당 채널들을 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네. 9일 만인 엊그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이 됐고 2주도 안 됐죠. 오늘 바로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민주당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절차적 문제부터 짚어보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 몫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3인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방통위원. 예, 최민희 방통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빠진 상태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3명 체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3명이 이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표결을 했는데 여당 측 의원이 2명이고 야당 측 의원이 1명이기 때문에 2대1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다들 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표결이 되기 전에 방통위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와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획책하고 억압하려는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이걸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도 좀 그 논란이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 대치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분리징수가 시행됐을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6,27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신료가. 전체 재원 중에 45%.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 김희철 KBS 사장이 분리징수 시 이 6,200억 원대의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이 감소하는 거죠. 네. 김희철 사장의 발언에 따르면요. 그리고 김 사장은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돼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을 통해서 이를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징수를
법으로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보다는 상위법으로 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